다음은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일자리 환경국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 행정사무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대중교통과장 권선용,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안전건설과장 봉달근, 도로과장 이인형.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고급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76억 원으로 당초 2020년 본예산의 전체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일회 추경의 시비 4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한 불법 주정차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인근 5개 시군과 사전 알림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9,035만 4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10만 원, 양주시 10만 원 등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8억 8,100만 원이며 6월 9일 기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총 21만 6,962명이 신청하여 신청률 97.3%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신청자 6,047명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원인을 분석하여 100%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가입니다. 율정 봉양 간 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 교통망으로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진도 64%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 하폐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 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은현 IC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양주시와 동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내 및 교각을 공사 중에 있고 공사 진도는 44%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 신도시 해암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옥정 신도시 해암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26억 원의 이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휘천구 교량 상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국도 3호선에 위치한 노후 상판 재가설 공사로서 교량 우회를 위한 임시가설 교량이 4월에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률 30% 상태이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이 중 2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중인 사업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89조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 정보 단말기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된 승강장의 시설물 및 부착물 관리 등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보 단말기 부착 위치가 부적절한 17개소에 대하여 2019년 9월 정비를 완료하였고 승강장의 시설물과 부착물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잔여 정비 대상인 260개소 중 140개소는 올해 조치 예정이며 나머지 120개소는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7조 CCTV 설치 개선입니다. 금년 1월 말머리고개 CCTV의 제한 속도 상향을 완료하였고 국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율정초등학교 등 6개교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조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정차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사전 알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5개 시군과 주정차 사전 알림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06조 삼상리 수해 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도에 삼상리 수해 지역이 파괴된 석축을 재설치하였고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공릉천 호안 보수, 하상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용 보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공릉천 개수사업 추진 시 개선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가입니다. 212조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 및 2018년도 지적사항인 221조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간합시가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고촌 주변에 보행로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가석교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조 백석 소도읍 육성 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캠핑장과 관련하여 방성리 마을의 주민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운영을 유보 요청해 옴에 따라 마을회에서 지역 소득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여 캠핑장 등 사업 운영을 재요청할 시 기반 시설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조 옥정 신도시 내 도로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하자 보수입니다. 2019년 1월 옥정지구 내 도로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정중앙공원 등 7개소 장애인 안전 유도블록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선표 의원님과 같이 질의한 건데 그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 추진 현황에서 지금 전 추진 내용도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민간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도 있고, 근데 민간 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47억이나.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면수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47대인데 한 대 1억이네요. 그러니까 47대 47년에다가 사업비가 47억 원이니까 따져보면 주차 한 면에 1억.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차 빌딩을 질 때고 사실 이제 저거 만약에 그냥 그 부지를 이용한다면은 그 보상 14억 정도 하고 한 2억 이내면은 사실 되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47명이다 보니까 너무 사실 비좁은 편이죠. 그래서 그 주차장이 이제 본 의원도 이제 가끔 가는데 항상 뭐 주차 때문에 좀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이제 엄상마을은 이제 그렇게 주차장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자세히 대지교통학교 말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좀 건축 부분에서 아마 그 쪼개기 형태로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다 그러면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상마을만 해도 몇백 가구가 됩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백 가구 돼요. 내가 이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LH하고 저류지 가지고 뭐 협의를 좀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류주가 상당히 크죠. 예, 예. 얼마나 되죠? 거기가 그러니까
12,419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그죠? 예, 한 4천 평 정도. 예,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LH하고는 협의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본인들이 설계에다가 일단 반영은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비용 관계는 우리 자기네가 부담을 못하고 시에서 부담을. 그래도 주차장 짓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글쎄, 아무튼 그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 보면은 그 완충 지역이 이제 2023년에 이제 반환을 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 공용 주차장 연구 사용 방안 검토해서 완충 지역 공원 주차장 설치 가능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완충 지역이 이제 필요성은 있으나 거기가 이제 주택지가 아니고 그죠? 뭐 상가 위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완충 지역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해서 그것도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그 LH하고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답변 온 게 일단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왔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어떤 그 LH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는 문제만 제기하면 맨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서 저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 예. 그나마 이제 지금 완충 지역에서 주차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나마 숨통이 좀 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차 가지고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시 전체에서 뭐 행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예?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도 뭐 고업지구도 마찬가지고 저 신도시 옥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의원이 지난 연도에도 그 뭐 주택가 뭐 쪼개기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더라고 자료 보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도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전 정말 대책을 부시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왜냐하면 그 사업주가 그냥 벌금 한 번 1,000만 원 정도 내면 끝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옥상에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건축물을 하면 벌금 한 150만 원 가태료내면 된대요. 그분들 말씀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쪼개기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을 때는 정말 그 강한 제재도 가고 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자동차 공영 주차장 조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453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화물 자동차 야간 불법 정체 해소 방안하고 같이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형 화물차가 이제 물론 이분들도 이제 만나서 화물차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인도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신도시 주변 또 도시 주변 또 해천 이동 같은 경우에도 뭐 롯데마트 건너편 범양 1차 아파트 D 가면은 저녁에 가면은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가 돼 있고 또 해천 3동 그 옥정 그 체육시설 그 건너편에도 보면은 호텔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주차가 돼 있고 또 해천 1동도 또 일성 아파트 뒤쪽에도 보면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주차 단속을 화물차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야간에 주민들이 이제 뭐 청담천으로 뭐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갔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 또 뭐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런 좀 해소 방안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하여튼 참 이게
그 어떤 그 화물 자동차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이게 큰 숙제입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덕총 지금 그 28억 들어서 이제 90이면 하는데 그게 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은 저거 사실 또 이제 저희가 또 시가 커지면서 그 화물 자동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참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주로 이제 계도하고 또 뭐 정기적으로 뭐 단속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사실 참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뭐 해도 이게 잘 되지를 않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단속 정말 사정 봐서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그분들도 상당히 영세하니까 이렇게 또 강하게 하면은 또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그거 또 불법 주차를 하면은 또 피해보는 주변이 당연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 위반을 하면 그 용서가 없잖아요. 관용도 없고. 예? 우리는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괜찮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저녁에 한번 본 의원도 그 민원이 많아서 한번 다녀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상당히 정말 그 우려가 될 정도로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을 착오지도 분명히 있죠. 일단은 할 때는 착오지 신고가 다 그렇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뭐 범양 아파트 뒤쪽 그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주차를 했을 때 그 주차 위반 단속 시에서 차가 있는데 순환하면서 단속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차 단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저기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의 단속 부분은 지금 차량 마력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적 단속이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지금 그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차 금지 구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밤샘 주차 단속을 해서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좀 대안을 찾아서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앞으로 그 조치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9페이지) 한 가지 차량관리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법 우리가 주정차 단속 뭐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금 10분입니까? 15분입니까? 주차는 10분. 예, 10분이죠. 예. 그러면 도시는 건물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지하에 10분 맞아요? 5분이네. 제 잘못 말씀드렸어요. 5분 10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건물에 이제 그 주차장도 있고 또 인접해서 이제 주차장도 많이 있어요. 양주이동 같은 데도 가보면 그렇죠? 이제 건물 주차장 시설도 있고 이제 그런데 또 농촌 도시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면 신산리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상인들 소상공인들 얘기하는 것이 그 주차장이 이제 주변에 없다 보니까 물건을 조금 뭐 사러 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되니까 좀 짧아서 뭐 5분이라도 연장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물론 이제 점심 시간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배려를 해주는데 예?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좀 인지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있기 전에 먼저 번에 한번 그러니까 영농철에 아마 그러니까 모종사로 와가지고들 차 세우는데 단속 자주 당한다고 그쪽 그 종묘사인데 민원이 한번 들어온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차량관리과에다가 한번 통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적 관함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바로 뒤에,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고 나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신산이를 말씀을 드리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장님. 예, 아무튼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너무 법만 하여튼 보지 우리 마시고 아무튼 저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어떤 뭐 좋은 방법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과장님. 네, 차량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지역은 그 주차장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도 그만큼 그 꼭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여유 부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신산리를 말씀하셨는데 신산리는 워낙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15분씩 세워두게 되면 그 버스나 대형 차들이 지나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어느 특정 지구만 15분을 해준다는 거는 또 형평의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이제 새로 그쪽에 이제 건물 짓잖아요. 그 건물 지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형편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는 충분히 주차력이 되고 그리고 신산리 그 길은 대형차 잘 안 다닙니다. 주변에 이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니고 버스도 드문드문 다녀요.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북쪽에 낙후된 지역이라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은 행정의 형평성이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만 특정적으로 15분씩 해준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한번 양주시를 한번 보시고 네, 거기만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광적 관함리도 있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구분해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찍어서 이제 신산이는 좀 본인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봤을 때 본인이 볼 때는 도시는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요. 건물 지면 지하 2층까지 다 양귀동 같은 경우 곱지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돼 있고 근데 이제 농촌 도시는 시골 농촌 도시는 건물 질 때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오래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법은 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이렇게 주민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조치 결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국장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화물 주차장 자료 내신 거 보니까 뭐 이 주차장을 대중교통과에서
어디입니까 이거? 덕종만 합니까 이거? 일단 조성 지금 예? 조성 사업을 덕종만 해요? 일단 지금 이거는 이미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지금 이제 사실 광적도 이제 작년도에 광적하고 백석에서 3개 후보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도 확정은 지금 못 진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임재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 뭐 그게 뭐 이 화물 자동차 문제가 어떤 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내신 자료 중에 관내에 화물 자동차 등록이 지금 1937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기가. 그 용달 뭐 몇 대 개별 일반. 그 일반이라 하면은 뭐를 칭호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용달이라고 하면은 1톤 이하의 그 자동차고요. 네. 개별은 5톤, 1톤에서 5톤. 네. 그다음에 일반은 5톤 이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덤프 차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범퍼는 화물 자동차가 아니고 중기이기 때문에요. 중기로 돼요? 예, 그건 다릅니다. 아, 별도 중기로 포함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본의원이 여러 번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서부에 뭘 만들어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표현도 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뭐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어서 이쪽에 화물이 됐든 지금 뭐 중기 쪽에 뭘 해서 다 등록은 다른 데 돼 있고 여기다가 거주를 하거나 차량을 세우는 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네네. 대부분 이제 그 관내 거주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차고지를 만드는 게 맞는데 네. 대부분들이 이제 그 공용 차고지나 공동 차고지라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은 이 광역으로 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양주 사람이면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인접인 충청도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네. 서울이라든지 이 인접 부분에 그 공동 차고지나 공용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이 그렇다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죠. 예? 본의원이 뭔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죠? 파악되시죠? 이게 상당 부분 그런 그 중기라든지 지금 화물 자동차 갖고 생계 유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뭘 해가지고 또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그 제재나 나름대로 그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뭐를 해서 이게 차고지 증명제도 우리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넉넉하게 그 차를 갖다 댈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대안이에요. 대안이 그렇게 해서 이 분들도 뭐 1년에 얼마든 한 달에 얼마든 다 이거 돈을 내고 다 일정 부분 대놓거든요. 근데 유료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할 만한 데도 없고 합법적으로 해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크게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든 어떤 지역별로 많은 데를 기점으로 하든 해서 우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내고 될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를 안 했을 때 단속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뭔가를 해내고 일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덕정 이거 뭐 몇 대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 92대 되고 있습니다. 그죠? 92면 말씀하시고 뭘 하는데 예? 지금 파악된 거로만 화물 자동차만 해도 2,000대 가량 되는데 중기까지 뭘 하고 그러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다 파악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해소를 하고 이게 상당 부분 왜냐면은 이 대형 차량들 때문에 뭐 해갖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요. 주차를 잘못해놔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석하게도 잘못되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차도에다 이렇게 저녁 때 대놓고 갔는데 아무 뭐 저기가 없으니까 뭐 밤에 끌고 가다 뭐 뒤를 뭐 봤는데든지 이래서 사망 사고도 막 난다고 아시잖아요. 예? 어디 한편에 대놓고 뭐 이런 거 더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얘기 안 나오게 아까 국장님도 답변 주셨다시피 빨리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몇 군데 해서 만들어내면 애시당초의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관리비라든지 나중에 비용을 받으면 적정 비용을 받으면 시는 시 나름대로의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역할이나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은 안전하게 뭘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고읍동이죠, 고읍동. 거기 광사동인가? 네, 광사동이죠.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우리 임시 주차장 만들었는데. 한양 3차 아파트 그 위에 그 우리 LH 부지에 임시 주차장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네, 뭐가 있던가요? 캠핑카가 좀 많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의원이 가서 사진을 다 찍으니까 한 몇십 대가 서 있어요. 몇십 대가.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캠핑카가 한 전체 52대 중에서 한 29대 정도가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는 거, 서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카라반이라 그러죠. 예. 네. 이게 조치해야 됩니다. 법령상에는 뭐 어떻게 제재할 법령이 없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료화하면 됩니다. 유료화. 그리고 문제는 우리 그 이제 뭐 광사동 고읍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좀 일부 몇 대를 대고 뭐를 해서 임시 주차장을 편하게 쓰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뭐 묵인이 돼도 그렇지만 아니 전체가 보여지는 모습은 다 그 캠핑카하고 카라반이 다 서 있어요. 그거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지금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임시 주차장도 유료화할 수 있더라고요. 뭐 파악하셨어요 지금? 야, 유료는 가능합니다. 예. 한데요, 지금 유료를 해서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자가용이나 뭐를 해서 왜냐하면 장기 주차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그쪽 뭐 상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끔 좀 사용되고 그 차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장기 주차 그러니까 뭐 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세우는 차량도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뭘 해서 뭐 시민들한테 그랬고 뭐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매일 가서 이용하거나 밤에 주차 뭐 집이 가까워서 아파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하고 이런 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한다는 건 맞지 않지만 선별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49조) 뭐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땅은 팔면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산다 그러면 그 주인이 땅은 판답니까? 그 아무튼 의사를 물어봤는데 네. 그 한 13억 이상 되면은 뭐 아무튼 뭐 팔 의사가 있던 식으로 아마 의사 전달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근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그 1층 정도에는 우리 사실 그 저 장애인 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만들고
그 층수에 따라서 뭐 차를 좀 대서서 그런 뜻으로 본의원은 이거 엄상마을에 주차장을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취지가 거기가 사실 그 저류조로 생각하시면 그게 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걷다 저류조에다 차 대고 거기까지 안 갑니다. 네? 저 요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다각적으로 좀 다른 부서들이랑 저 대화를 좀 해오셔서 진짜 그 뭐 우리 지금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진짜 이런 장애인이든가 뭐 편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은 가보면 주차장 1층, 2층, 1부까지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세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할 수 있게끔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청년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부서들이랑 좀 한번 상의해서 거기 주차장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450조 뭐 지금 뭐 임재근 의원님이랑 뭐 정덕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화물차는 여러 가지 다 사실 편한 거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이 그 지입사들이 한 몇 개가 있습니까? 중기 지입사가 몇 군데 돼 있어요. 명성공기 뭐 쭉 있잖아요. 양주시에 있는. 이게 우리 그 지입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 3표도 레미콘 차들이 바깥에 하나도 못 나오듯이 전부 다 차들이 다 자기 주차장이 되거든요. 사업장 내. 근데 이제 양주시에 차고지가 없는 외지차들, 쉽게 하면 뭐 남바가 서울 남바, 뭐 전남, 뭐 전북, 제주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주시에. 이 차들이 현장에다 차를 대고 나오면 괜찮은데 집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우리 시가 지입사나 제대로 된 지입사 해가지고 부지 선정하게 하면 몰 수도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지입사들이랑 지입사들을 전부 다 불러서 양주시에 불러서 자 이 주차난 화물 주차장에 대한 걸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저 과장님 한번 만드시면 제가 그 지입사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시간에 같이 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광적 쪽에 한 수보지 3개 정도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해서 아니 그건 그거대로 가시고요. 예, 그 우리 양주시에 지금 지입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입사는 차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입사에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그 차를 지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입사들이랑 좀 상의를 하면은 예. 그 큰 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예, 그런 걸 한번 저 지입사들이랑 만나서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으셔서 한번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이건 지금 행감에 없는 자료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양주시가 지금 생태 하천을 무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금 일반 하천에서 이 물차들이 물을 거기서 떠가고 있어요. 일반 하천에서. 그래서 내가 그 안전건설과장이랑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치도 좀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생태하천 자연을 위해서라도 이 하천에서 물을 이렇게 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우리 사실 그 하수정말 처리장 이런 데도 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책을 해서 뭐 좋은 방안이 보니까 저 동단글 과장님께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방안을 어떻게 그 우리 허가 나는 건 받는 거 한강 홍수 거기서 허가를 받아갖고 오죠? 예, 그 지방하천 정도면 우리 한강 홍수 통제소라고 해서 예.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오는데 지금 홍성표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생태하천에 가지고 물이 지금 모자라고 건수가 돼서
지금 내주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의원님하고 말씀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정수가 된 물을 그거를 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뭐냐면 그 허가를 이제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낼 겁니다. 뭐냐면 생태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이거 허가를 내지 마라 공고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환경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물을 허가가 내면 내줘라. 톤당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료는 그 지방하천 경우 사용료 52톤 톤당 52원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72원입니다. 그래서 20원 더 비싼데 한 차 정도 되면 그 5톤 정도 되면 한 7천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유도해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생태하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하여튼 그 우리가 그 생태하천 만들고 그러는데 또 건천화가 되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491조. 이게 우리가 환매를 해서 뭐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큰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렇죠? 예, 18억 5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주게 되나요? 하여튼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직원이 업무 연차를 뭐 제대로 했다면은 그분들한테 일단 아무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안내 뭐 공문이라도 보내고 하여튼 그 환매 절차를 이행했으면 됐는데 하여튼 뭐 그거를 제대로 사실 챙기지 못한 뭐 부분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글쎄 근데 뭐 그게 사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지난 건데 아니요, 뭐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아니 내 돈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큰 돈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흐지무지해서 직원 실수로 해서 이렇게 물어줬다. 그러면 이런 게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 우회 부서 그 사인하는 분들은 뭐고?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뭐라고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뭐 그게 벌써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거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또 뭐 그때 아마 거기 있던 분들이 아마 뭐 지금 퇴직한 분도 꽤 될 겁니다. 퇴직한 분도 되고 하는데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돈 받아갖고 와야죠. 예? 아 이렇게 생떼 같은 돈들 이거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는 그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 비용에서 한 7억 8천 정도 들었고 저희가 이제 그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한 6,100만 원 정도 환수해서 한 7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억 2천 원이면 18억 5,800만에서 예? 7억이면 그러니까 25억입니다. 25억. 그때 LH에서 25억 받아왔습니다. 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그건 땅값 받은 거지.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예? 요거 그렇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 자 492조 이거 진짜 내년도면 끝납니까? 내년까지인가는 지금 2구간까지? 예, 2구간 끝나는 겁니다. 예예. 그럼 3구간은 뭐 어떻게 보상 끝났어요? 어떻게 가닥은 잡았어요? 3구간 아직 보상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 공사가? 공사가 지금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난 여기만 이 율정 병안간 도로만 보면 자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2008년도에 그 300억 받았을 적에 예? 그걸로 빠른 발로 해서 움직였으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사실 시에서 매년
뭐 적은 돈을 갖다가 사실 거기다가 그 투입한 건 아니거든요. 꽤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데 워낙 사실 사업비가 많고 사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마 한 676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많은 금액을 투입했으면 되는데 뭐 우리 또 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뭐 이왕이면은 뭐 재정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여길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사실 당시에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챙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데라도 이 주민들한테 큰 벌써 십몇 년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하여튼 뭐 그 130억 빌려온 중에서 여기서 이쪽 도로비에도 지금 들어가 있죠. 공사비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끝내서 주민들의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도로과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 준비가 좀 덜 돼서 됐어요. 예. 저희가 네. 지금 양주시가 지금 도로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페이지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가 양주시가 지금 아스콘 공사 포장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사업 그 2019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46건을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살펴보니 아스콘 포장 더 씌우기 사업은 혹시 국장님 예, 예. 뭐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일단은 일단 저기 주로 이제 주민들이나 네. 주민들의 그 민원이나 그런 거에서 일단 아무튼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 도로가 노후됐거나 네. 그런 거 봐서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거 우선으로 해서 일단은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순위를 둘 때 네. 민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 확인도 해서 네. 뭐 노후된 게 있으면 노후된 거 일단 우선으로 해야 되고 네. 또 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노후되지 않고 앞으로도 뭐 몇 년 그냥 쓸 수 있으면은 네. 그런 것까지는 뭐 다 해줄 수는 없죠. 예, 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같고 예. 이제 노후된 그 이런 정비 사업을 좀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민원이 물론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예. 도로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된다. 본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여기 그 503페이지에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때 그 1번 한 가지만 보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절삭을 했느냐, 아스콘 포장을 25R에 절삭 여부가 있고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삭을 하는 곳과 절삭을 하지 않은 곳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절삭은 이제 그 도심지에 이제 그 L형 축구나 그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 면을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요. 네. 그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제 그 아직
개설이 완료가 안 된 데는 이제 더 쉬우기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부분 거의 보니까 여기 사업에는 뭐 절삭을 대부분 하고 하지 않은 길은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길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아스콘 공사를 할 때는 이 아스콘이 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상을 좀 잘 맞춰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아까 그 높이를 맞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금방 뭐 한 1년도 안 됐는데 이 공사가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고 하나?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배수도 제대로 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마을 안길 포장을 할 때 기존 네.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이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좀 뭐 많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예, 그 마을 개선하겠습니다. 안길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아까 절삭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공사하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밑에 공사하기 전에 그 씌우는 것들 돌을 깐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더 깐다든지 기초 공사를 좀 탄탄히 하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탄탄히 해서 한 번 공사할 거 두 번, 세 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보면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깔아달라 그러면 또 깔고 있고 그 도로의 통행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면 뭐 또 아스콘 포장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형평성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딘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뭐 주의해서 네. 그 개선할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좀 미리 좀 염두에 그리고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네 요거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도 360호선 있죠. 시청서부터 대략 백석 광저까지 들어가는 길. 관암리까지. 예. 예. 거기는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또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2년, 3년 동안.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는 저희가 그 2017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봤더니 네. 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도로 굴착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맞아요. 밤에도 예. 공사하고 새벽에도 공사하고 낮에도 가끔 공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그게 전기 공사도 있고 또 보니까 또 뭐 하수도 공사도 있고 뭐 또 공업용수 뭐 공급하면서 공업용수 뭐 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뭐 배수관 교체 사업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그 사업 시행처가 사실 뭐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사실 이왕 한다면은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주면은 사실 뭐 예산도 사실 절약이 될 거고 또 그 주변에 사는 사실 주민들도 상당히 이제 저기 좋으실 텐데 편할 텐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제대로 이제 조정이 안 되고 또 사업비 확보하는 시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부장님도 문제점은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뭐 도로 굴착 허가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검토가 돼서 하여튼 뭐 예산도 좀 절약하고 네네.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 보상은 그래도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 주변에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집이 흔들리는데도 어디 가서 호소를 못해요. 집이 흔들릴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공사를 했는데 낮에 또 파요. 덮었는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교통량도 많아서 새벽에 출근 시간 그다음에 퇴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는 도로예요. 이 예. 도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된 도로를 몇 번씩 굴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미 공사한 걸 또 파는 이런 거는 좀 방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예. 1년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거를 1월에 뭐를 공사하면 같이 좀 하자라는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쥐새끼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 죽은 지가 발견된 데가 아파트에서 죽으면 주택가에 와서 처리를 해요. 그 도로에서 죽으면 도로가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서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예, 예. 관련 부서하고 우리 양주시청만큼은 일지향적인 지자체가 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 고객 지향적인 어떤 미래 지향적인 이런 양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발 부탁으로 그래서 한 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가끔 좀 의문이 납니다. 분명히 도색을 했는데 밤에 안 보여. 차선이. 비가 오면 더 안 보여.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건 제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차선 도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낮에 이제 휘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휘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저희가 그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우천시의 그 반사 성능이 떨어져서 야간에 좀 잘 안 보이는 게 좀 그 문제가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나 시력이 나빠서 그러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예요. 네. 다른 시군구에를 혹시 가봤어요? 다른 시군구도 그런가? 다른 시군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휘도 말씀하셨죠? 네. 그 휘도가 뭡니까? 그 반사 성능 반사 성능은 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빛의 반사 성능인데요. 예, 그거는 뭐 재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이제 도색을 할 때 그 페인트에다가 이제 유리를 갖다가 이제 그 반사될 수 있게끔 같이 그 차선 도색을 하는 유리알을 섞은 이런 재료는 그 재료비가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왜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면 눈에도 확 띄고 저 도색을 이왕했으면 눈에 띄는 이런 효과가 날 텐데 왜 그러죠? 좀 일단 우천시에는 이제 좀 안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좀 우천형 비드 그 유리알 좀 써보기도 했는데 크게 지금 효과는 양주시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깔려 있는 게 이게 지금 옛날에는 거의 보면 유리알을 섞은 이런 도색을 많이 지향했다 했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성 페인트 많이 칠하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는 종류가 다른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유리알을 갖다가 써서 이제 휘도가 나오게 그 반사 성능이 나오게끔 유리알을 근데 시청 쓰는 건 부분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시내 쪽은 그렇게 칠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쪽에 아까 360도 국지선 그 얘기를 그 지방도로 말을 했지만 그쪽 일대는 안 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부분 그러면 뭐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렇게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 되고 교통량이 많은 이런 지역은 좀 유리알을 섞은 아까 말씀하시는 휘도가 잘 나오는 이런 도색을 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 색칠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러나 교통량에 비해서 저희가 교통 어떤 안전 사고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그 실국이나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거는 노후된 도로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도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유지 관리는 거의 이제 그 파손되거나 그 인도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뭐 파손되지도 않고 인도가 뭐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다시 설치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그 저희가 그 파손되거나 아니면은 그 오래돼서 좀 단차가 많이 나고 이제 침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노후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민방위 교육 훈련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왜 합니까? 479페이지. 예, 각종 뭐 재난이나 그런 어떤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재난이나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면 대상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저 대상자는 아무튼 법에 정해져 있죠. 예, 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법에 정해서 꼭 그 사람들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주시에 각종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예, 예. 사회 단체에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안전 사고나 어떠한 그 위기 노출에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뭐 심폐소생술 이거는 이미 거의 시민들은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안전에 대한 재난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시려면 대부분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주기별 교육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뭐 청소년 아니면 아동 그다음에 일반 청년들 뭐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우리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그 민방위 대원 자격이 아마 그 연령으로 아마 지금 규정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연령으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사실 어떤 거기 연령에 벗어나는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 교육 대상으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연령대에서 벗어나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예, 예. 저희가 각종 사회 단체가 한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주시가. 그런 예, 사회 예. 단체가 모임이 있을 때라도 다 전수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삶과 그 안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왜냐하면 본의원이 이런 의문이 나는 게 480페이지를 보면 뭐 대부분 요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나오는 이런 교육들이에요. 이런 사진만 주셔서 그런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법정 교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관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교육 외에 별도의 어떤 기회 교육의 장을 열어서 좀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481페이지에 비상급수 시설 현황과 그다음에 그 뒷장에 지금 대피 시설 현황 예, 예. 이런 거를 좀 살펴봤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대부분 그리고 그 뒷장에 486페이지에 장비 보유 현황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살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비상급수가 대략 5,672톤의 분량을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는 왜 보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문화적인 아무튼 뭐 전시회나 네.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가든지 해서 하여튼 물을 공급받을 수 그러니까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사실 음용수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다 이제 비상 아무튼 발전기 같은 것도 둬서 자, 물을 맞습니다,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장님. 겁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 연도를 보니까 대부분 97년도 25년 전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양주시 인구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분량 가지고 양주시에 음용을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다시 보시고 이게 보면 굉장히 뭐 식량은 없어도 음용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도 이거는 법정으로 두게 되어 있나요? 대피시설도? 대피시설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상시에 저거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일단은 두도록 되어 이게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법정으로 두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되게 두어 있는데 양주시가 많은 인구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곳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양주시 주민들이 과연 대피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그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이제 그 표지판 같은 거를 사실 설치를 아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 대피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보면은 거기에 안내 표지판하고 유도 표지판을 2매를 사실 그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 설치했고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대피 예. 시설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교육이나 안내 방송이나 가끔 뭐 1년에 몇 번은 안내 방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인구 수에 비해서 대피 시설이 좀 작다. 예, 예. 이런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예. 또 하나 뒷장에 보면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뭐 메가폰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쳐도 응급 처치 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거나 응급 상황 시에 본의원이 알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회전 4동 한번 보겠습니다. 4개나 5개밖에 보유 현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필요한 저게 있으면은 수월에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방사능 탐지기라든지 해독제, 제독 키트, 오염 표지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방사능 문제라든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게 변하고 예전에 뭐 전쟁이 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다루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이런 문제 지금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51조 덮개 주차타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계획입니다. 예? 할 거라고요. 그러면요. 4월 달에 허가 신청했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가 50억 정도 그 사업비가 들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한 40억 정도가 더 지금 추가가 돼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하를 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어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나을는지 그 부분은 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다 추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새롭게 다시 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다가 앞으로 10년은 걸리겠습니다. 내 본인이 판단할 때. 이 4월 달에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됐습니까? 네, 대시교통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처리 안 됐습니다. 그 4월 달에 지금 몇 월 달인데 아직 안 됐습니까? 건축 허가 어디다 내는 겁니까? 저희 시청은 시청인데 4월이면 지금 두 달 이상 걸립니까? 이거 하는데? 허가 신청하는데? 정확한 처리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하여튼 처리는 아직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요. 4월 달에 허가 신청해서 벌써 나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사실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이거 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들은 언제 하냐고 한번 좀 회초 이동에 와보세요. 주민들 어떻게 말씀하시나? 정말 답답합니다. 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뭐 지나간 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일단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그 장소에다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근에 있는 다른 위치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접근하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을런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봐요. 지금부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날에 하십니까? 부시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거 하는 게 2018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와서 뭐 부지를 다시 선정하겠다. 뭘 다시 하겠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쭉 추진이 되다가 좀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쪽 지역 휘천 이동 쪽에 주차 공간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현장을 가서 보니 예전서부터 그쪽 지역에는 이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 덕계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그 안전청소과 소하처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뭐 매년 해봐야 뭐 몇 개씩 하겠습니까? 소하천 정비가 잘 됐다고 봅니까, 양시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소하천이 한 127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개수공사 완료한 데가 보니까 한 18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한 109군데 정도가 사실 해야 되는데 매년 사실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전에는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또 이 국비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어떤 이게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 하천이 있죠. 도시계획 하천들. 정비 도시계획 하천 모르세요? 도시계획 도로 있듯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하천이 지금 100몇 개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 하천을 웬만하면 좀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재산상 피해 입지 않도록. 이거 어느 천에 합니까? 이게 말하자면. 풀어줄 때 있으면 좀 풀어주시라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저희가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든 뭐 도에 신청하든 그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건데 그 소하천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막 끝날 때 뭐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그 지정하면 끝입니까? 근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뭐냐면 그 이제 옥정지구 이런 데는 저 소하천이라도 이제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일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불악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불악들. 자연불악들은 하천도 조그만데 도시계획 하천은 엄청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좀 법으로 뭐 시에서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노력을 하는데 저 의원님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수해가 나고 그럴 때 이 그 저희가 이제 도비라든가 굽이 이런 걸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은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일정보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국장께서는 뭐 670억을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약 한 13년 정도 미루다 보니까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89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처음에 300억 가지고 LH도 받아가지고 시작했으면 그때 당시 했으면 600억이면 끝났습니다 이게. 그 돈은 시작도 안 하고 딴 데 써버리고 그게 양수의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뭐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는 뭐 도로 과장을 비롯한 도로가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뭐 협의 보상은 예산이 확보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희천에 뭐 2개 남면에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뭐 협의가 안 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수용 절차요? 그러니까요. 왜 못합니까 이거를 그냥 협의 본다니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 절차를 밤새다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보상 처음에 나가지고 수용 절차했으면 끝났어요. 그냥 협의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시 도시계획도로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상을 줄 때 예를 들어 10명이 보상할 때 1명 보상 시작하면 그때 안 되는 것은 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저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회정 3통이나 덕계 14통이나 구암리 같은 경우 구암리 같은 경우는 회정 3통 그 덕계 14통은 뭐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암리 같은 건 도로 폭이 넓은데도 지금 2군데가 지금 저기 보상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1차로 깔아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때 수용 절차를 시작할 때 밟았으면서 끝났다. 뭐 길어지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구암리를 갔다 왔습니다. 구암리 그 인도 까는 걸 어제부터 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제부터 깔았는데 그런 것도 뭐 저번에 말씀드려서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6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중공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뭐 설계비만 세운 예산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요구 자료에 봤을 때 뭐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도 신규 사업은 좀 줄여주시고 설계한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교통안전국이 뭐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양시가 도로 사업들이 그래도 깨끗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포천 쪽으로 가면 포천도 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도 뭐 양시에 뭐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사업도 많이 하고 동천 쪽에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